준영이 널 부른 이유는 광신과는 달리 여기에는 진도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몇 쪽 피냐면 130쪽 펴. 131쪽 할 차례거든. 쌩 까고 있고요. 나머지 광신 애들은 오늘 끝나가지고, 근데 광신은 여기까지 시험 다 봤거든. 그래서 여러분하고 달러 진도가. 오늘까지예요? 어제까지가 아니라? 오늘까지야, 오늘까지. 그래서 광신 친구들은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얘기했지만 137쪽까지를 그냥 선생님하고 둘이 해서 다 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겹치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의 수업을 들어야 되고 준영이도 이쪽 부분은 들어야 돼. 이번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었냐면 130쪽까지 했었죠. 넘나 올만 개 올만이잖아요. 130쪽 문제 같은 거를 마플 시너지로 좀 풀어보면 좋겠는데 하나만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어디까지 했었냐면요. 자, 함수의 그래프 뭐 다 했는데 극대극소하고 극감막하고 도함수의 그래프 뭐 하고 여기 순서가 좀 다르잖아요. 아무튼 우린 최대 최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하나만 843번 대표 유형 마플 시너지 150쪽이죠. 터프 문제를 풀어볼까? 846번 한번 해볼까요? 그래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내가 풀게. 복습의 의미에서 846을 한번 하면서 야 근데 그냥 봐. 여러분 풀으라는 게 아니고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 복습하겠어요. 뭘 복습할 거냐면 일단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 세 종류 있었죠. 2차 함수인 그 도함수가 x축과 두 개 점 만나거나 접하거나 안 만나거나 이거에 따라서 3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는 거 다 기억나죠? 이런데 뭐라고 하죠? 오랜만이니까 극대 극소라고 하죠. 올라가다 내려가면 극대, 내려가다 올라가면 극소. 그리고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는 0이지만 극대 극소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그냥 나가리죠. 근데 뭐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이 바뀌니까 변곡입니다. 여기도 이 3차 함수의 대칭의 중심이 있어요. 극대랑 극소의 딱 평균값인 지점, 중점. 극대점과 극소점의 중점이 바로 대칭의 중심이면서 여기가 바로 변곡점입니다. 변곡은 뭐냐면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에요. 야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도 위로 볼록해. 위로 볼록하잖아. 볼록. 근데 어느 순간 위로 볼록한 게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변곡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약간 휘어서 커브가 S자로 가죠. 지렁이죠. 지렁이. 최고차의 개수가 만약에 음수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뒤집어지는 천재적인 방법이잖아.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뒤집어도 똑같네. 반전을 시켜야 되네. 위아래 반전. 반전도 할 수 있는데 모르겠다. 꺼지세요.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 설명 잘못했다. 음수인 4차 함수잖아. 이거는 망해버렸죠. 4차 함수도 봐야겠네. 그램을. 4차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이런 모양들이 될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세 개 있는 게 있고 극소 하나에다가 나가리 하나. 이건 같은 거죠. 그 도함수인 3차 함수가 어떻게 x축에 접하는지 잘 보시고 그리고 극소 하나에다가 지렁이 있는 거 같은 거죠. 아니면은 그냥 2차 함수처럼 생긴 거. 이렇게. 알겠어요? 네, 너무 쉽잖아요.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면은 W자가 아니라 M자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문제를 보는 순간 이 4차 함수의 개형이 M자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접어서 가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렁이로 가거나 아니면은 2차 함수처럼 생긴 거.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갑자기 내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의 도함수를 그리라고 해도 여러분은 바로 그 도함수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극대가 하나 있고 나가리가 있는 이런 그래프의 도함수를 그리려고 하면 x축 놓고 도함수는 x축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그리지? 우진이? 어떻게 그리냐고. 도함수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내려가는데 그 도함수 어떻게 그리냐고요.
도함수 근데 3차 함수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란 말이야. 이런 데다가 어떻게 붙여야 되죠? 접선의 규 0 되는 시점에 지나가는 점인데 나가리에선 접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됩니다. 응이 아니고 지금 우진이가 생각이 그래도 있는 학생이야. 이거를 그리는 걸 다 까먹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달라고 지금 받았단 말이야. 그거 주쌤 세미나. 그게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랜만에 지금 시험 보고 왔기 때문에 여기 시험범위 아니었죠 우리들은. 그래가지고 복습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쌤 세미나 파일도 있을 거고 그거 공부해와. 주쌤의 클래스 다 좋아요 좀 누르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하면 다 됩니다. 기본은. 근데 이제 마플 시너지 풀면서 모르는 거 좀 가져오세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많이 풀어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질문 없으니까 내가 그냥 나가잖아. 근데 뭐 나중에 마플 시험 보면 다 못 풀고 있고 막 있고 그러더라고. 가져와서 풀어달라고 막 잔뜩 보내도 돼.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다 풀어줄 수 있어요. 시간도 많고. 그리고 진도 금방 나가. 적분 쪽은 똑같아서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똑같아. 적분은. 진짜 금방 나가요. 뒤에 얼마 안 남았어. 사실은 도함수 활용까지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 뒤에는 반복이야. 적분은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라서 완전 쉬워요. 똑같아 그냥. 그래서 계속 문제만 풀어야 돼. 근데 지금 문제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 마플 시너지. 거기에 유형별로 또 안 다룬 것도 있어.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 뽑아서 하려면 시간 걸리고 여기서부터는 모의고사 4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선생님과 같이 풀어야 돼. 몇 개는 보여줬어 선생님이. 그래프 개형 추론하는 거라든지 도함수 보고 원래함수 그리는 거 이런 거. 그런 게 막 수능 모의고사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 나오니까. 수학2에서는. 오케이 좋습니다. 최고 차이가 음수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구간에서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4를 가지니까 어떤 모양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모양 중에서 어떤 구간을 잘랐을 때 구간의 양 끝값이 아닌 그 사이에 있는 값 마이너스 2랑 0이 아닌 그 사이에 있는 어디 마이너스 1에서 최대를 가지려면은 구간 내에 극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 해줘야 돼. 이 그림밖에 안 돼. 무슨 얘기냐 우진아. 이거는 접선의 규 0 되면서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끊어봐. 이렇게 끊어도 이 사이에서 최대값이 없어. 이렇게 끊으면은 최대가 아니잖아 이건. 이렇게 끊어도 안 돼. 그 사이에서 구간 사이에서 최대값 가지려면은 요 그림밖에 안 돼요. 이미 이게 마이너스인데 야 오늘 수업 실패다. 최고 차이 음수인 4차 함수죠. 미쳤구나. 이런 형태거나 이런 형태거나 이런 형태인데 구간 내에 최대값을 가진다는 것은 이런 형태에서 극대 위치를 포함하고 있는 구간이거나 아니면 극대를 포함하고 있는 구간 아니면 이런 형태의 수가 있는 거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그냥 처음 시작부터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림이 지금 세 종류이기 때문에 터프 문제 같아요. 뭐가 될지 모르죠. 그럼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미분하라 그랬죠. 모르겠으면. 맨날 똑같은 멘트를 하는데 왜 기억을 못하는 거세요. 모르겠으면 여기서부터는 미분하면 됩니다. 63, 18, 야 6년째 그 얘기하고 있는데 6년이 아니야 9년째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모르면 미분을 해라고. 미분해서 뭐 하는 거죠?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극대극소와 유력하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는데 12로 나누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냥 2로 나누지 말고 마이너스 2로 묶어주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2x로 묶어서. 그러면은 6x제곱 마이너스 9x 빼기 a.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는 0이죠. 그럼 이쪽 부분에서 이 도함수가 0 되는 지점이 만약에 이렇게 1, 2, 두 개 더 나온다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0, 1,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3참수가 될 거니까요. 만약에 이쪽 부분에서 중근을 갖는다면 뭐 2 중근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그 도함수가 하나는 x축에서 만나고 0에서 2에서 접하니까 최고차는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원래함수가 올라가다 내려가니까 원래함수가 이런 식으로 원래함수는 검은색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극대 올라가다가 내려가니까 극대 슉슉 나가리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근데 이게 뭐 중근이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될 거냐? 뭐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마이너스 1 중근. 그렇다는 것은 이게 마이너스 1이 딱 되면서 0이 되면서 이 3차 함수가 마이너스 1 중근이니까 뿔뿔마니까 원래함수는 올라가다 내려가니까 사실 실제로는 올라가다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런 데가 또 극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0에서 근데 이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어. 이런 데가 여기가 0이 하나 근이 더 있고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뭐 하는 거죠? 계속 그냥 보란 말이야. 그냥 봐. 지금 장난치는 건데요. 여기서 근이 0이 하나 있으면서 또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근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찍고 0 찍고 중근에서는 접하면서 최고차는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올라가다 내려가니까 원래함수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내려갈 거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극대가 생길 것이고 지금 선생님이 장난치는 게 아니고 이 도함수인 3차 함수가 어떻게 인수분해에 따라서 그 도함수의 그래프랑 원래함수 그래프가 파파파파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내가 말한 걸 다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고. 안 그러면 좀 어려워 이건. 왜냐면 이게 인수분해에서 딱 돼가지고 0 되는 지점이 탁탁탁 보이지가 않잖아요. 얘가 어떤 인수를 갖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이거 인수분해가 x 빼기 2, x 빼기 3이 됐다. 6은 앞에 있겠지만 하나는 x 있고 이게 되는 거에 따라서 그 그림과 그 원래함수 그림이 샥샥 그려져야지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어. 선생님이 지금 엄청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 오른쪽 부분이 어떻게 인수분해 될지를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지금 말하면서 어떻게 돼야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몇 개 들어가야 돼? 하나. 그렇지 그 얘기예요. 2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나만 들어가면 돼. 대충 하나 들어가면 확실히 돼. 근데 재수없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일 들어가고 0 들어가고 마이너스 2 들어가면 그러면 빨리빨리 그림이 그려져야죠. 이렇게 되니까 원래함수가 맥도날드 M자 올라가다 내려가니까 또 그건 또 안 되잖아. 마이너스 1은 무조건 있어야 되나? 하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그는 하나 있고 나머지 한 거는 그 마이너스 1이 2점이나 2점이어야 되지. 슉슉 바꿔서 마이너스 1이 여기나 여기여야 되지. 근데 0은 하나 있잖아. 0에는 있으니까 여기 제대로 될 수가 없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여기여야 되고 0이 하나 있고 2점은 마이너스 1보다 커야지. 0보다 커도 돼.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근이 있어야 돼. 됐습니까? 거의 다 됐어요. 근데 확실한 건 마이너스 1이 중근이 아니라 하나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A가 결정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 개형 연습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진이가 선택 잘한 거예요. 그 프린트보다 받아간 게. 그거를 다 머릿속에 쫙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1이 근이 돼야 돼. 반드시 x 플러스 1이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6 플러스 9 빼기 a는 0이니까 a는 15죠. 그럼 a가 15라면 나머지 인수도 결정이 돼버리겠네요. 자, a가 15다. 15를 넣어.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죠? 3으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6x에다가 3으로 묶으면 2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5. 인수분해하면 2, 1, 5, 1, 마 2x 빼기 5, x 더하기 1. 2x 빼기 5, x 더하기 1, x 하나에다가 마이너스 6에다가 아무튼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극대극소가 유력하니까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 작은 것부터 쓰세요. x는 마이너스 1하고 x는 0하고 x는 2분의 5. 문제 없죠 이러면. 벌써 문제 없다는 느낌 확 들어요. 도함수 0 되는 지점이 마일 찍고 0 찍고 2분의 5 찍게 되면 도함수가 최고차항 음수. 나눠버리면 안 된다. 이거 음수 봐야 돼. 옆반에 영어 선생님 노래 듣지 말고 여기 집중합니다. 2분의 5죠. 우진이 흔들리는 눈빛 때문에 내 글씨도 흔들려 버린 거야. 오늘 좋은 시를 봤는데요. 나중에 읽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m자가 됐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가지면 되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1을 원래식에 대입했을 때 그 최대값 뭐가 나야 되냐면은 4를 나오니까 원래식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 3 빼기 6 플러스 15 플러스 b는 4다를 통해서 b는 9 이거 얼마 이거 3 6 b는 마이너스 2죠. b에다 마이너스 1을 넣고 f 마이너스 1을 마지막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너무나 어렵잖아. 마이너스 2 넣으면 16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2 넣으면은 86에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2 넣으면은 4 곱하기 60 어렵잖아. 마이너스 2 그러면 이 계산하면 12 마이너스 36 38 2번 계산은 보지도 않았죠. 답은 맞춰주시고 하나만 여러분이 풀어봐. 재미로 터프 말고 345번 840 왜 이러죠? 845번 하나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뭐가 헷갈려요. 이거는 어렵죠. 최고 차이 계수가 안 나와 있는데 어렵지 않아.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죠. A가 양수면 너무 쉽잖아요. 알려주면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 우진이가 이걸 보고서 그림 자체를 못 그리고 있으면 곤란하죠. 도함수인 3차함수가 이렇게 되면 0 찍고 1 찍는데 중근이면 접한다고요. 그래서 우진이가 이렇게 그랬어야죠. 최고차는 양수니까. 이걸 보고 원래함수가 마마 뿌리니까 내려가다 올라가는데 여기서 나가리가 한 번 있어. 이렇게. 여기 돼야 돼. 이 그림. 탁 영되는 지점 2개. 0부터 2까지니까 1에서 최소로 갔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이건. 도함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버리면 쉬워. 넘어갑니다. 이런 그래서 평범한 문제들 그래프를 이용해서 미정계수 결정하는 것까지 했다는 거를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거 130쪽에 있는 이 지금 필수예제 23번 있잖아. 이거야 이거 지금 하나 풀어본 거예요. 마프 시너지에서. 근데 봐봐 터프 문제만 해도 약간 어렵잖아. 거기 어디가 극소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 그래프의 개형을 다 숙지하고 있는 거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3참수 4참수 쉬워요. 하다 보면. 넘어가. 그러면 필수예제 24번부터는 뭐냐면요. 오늘 배울 건데요. 광신 친구들은 다 이미 했던 거. 자, 개념 원리 펴고 최대 최소의 활용인데 이제 학생들이
은근히 시험에서 문제 나오면은 잘 못 풀어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학생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마블 시너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정말 쓰레기 같은 문제라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피스 할 때 이익이 무슨 3차 함수로 표현돼 있어. 아니 대놓고 무슨 3차 함수로 표현됐어요. 만약에 3벌 팔면은 이익이 여기다 3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야 이게 너무 유치하잖아. 그래서 이 3차 함수가 이익이 최대가 된다. 그럼 3차 함수의 요 값을 이익 y라고 두면 y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뭐 그래프 그리면 3차 함수 이렇게 그렸는데 근데 x의 범위가 0부터 150이면은 예를 들어서 0부터 150 사이에 뭐 이게 있겠죠 극대가. 그래서 극대값 구하라 그거예요. 이런 문제를 내가 해줘야 되냐? 이거 그래프 그리면 그냥 안 한다고. 굳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문장제로 넣어놨을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제죠. 최대값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주식은 어떻게 해도 이익이 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패스한다고.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제다.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 t가 바로 이게 t년후 여기 ft가 바로 순이익 그래프를 만약에 그렸더니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근데 이 t가 0에서부터 3까지가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이 구간에서 이익이 최대가 되려면은 이거 극대값 이런 거겠죠 뭐. 구간 내에 있는 극대값 찾아서 답하면 되니까 알아서 해라. 이건 진정한 활용 문제가 아니고 한글을 좀 심어놨다 정도죠. 다음 페이지부터 진정 활용인데 어디서 넘나 많이 봤던 너무나 익숙한 문제예요. 이차 함수에서 내접하는 사각형의 넓이라든지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있었죠.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근데 여기서는 뭐가 다르냐면은 둘레의 길이로 하면 2차 함수 나오지만 넓이로 하면 3차 함수가 나온다는 거. 그 차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리고 요거는 축이 y축이니까 대칭축이 a점 선점 어떻게 하냐? t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0이라고 놓쳐. 놓는 순간 길이 다 나오지. 선분 AD는 야 이거 고2이야 여러분 이제는. AD는 뭐죠?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2 이건 중학교 3학년도 다 한다고. 선분 AB 가로 길이는 2t지 2t 이거 모르면 어딨어. 곱하면은 넓이. 그래서 곱하면 넓이가 됩니다. 넓이를 s라고 쓰죠. y로 갈까? 그냥 y 있으니까 s라고 하자고. 넓이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2t 곱하기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2로 표현되죠. 넓이가 A점의 x좌표인 t값에 대한 3차 함수로 표현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유체할 거 있어 없어? 우진이. 고등학교를 한 3년 다녔으면 여기서 내가 무슨 말 할 줄 정도는 알아야지. 주쌤의 클래스 이렇게 오래 했으면은. 조심할 거 뭐 있어요? 서술형이다 하면 활용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거. t는 그렇지 이런 게 나와야지. 너 바로 1점 감점이라고 남광고였으면 t는 0부터 루트 6까지다 이거 써줘야 돼요. 안 쓰면 감점이다. 최대 최소 문제라든지 이럴 때는 t의 범위가 아무거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요 a점은 1, 4분면 위에서 요 2차 함수의 점이니까 x좌표가 이 점의 x좌표인 t가 t점의 좌표이기도 하고 t가 0부터 루트 6까지 해야지 직사각형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t가 만약에 살짝 왼쪽에 있으면 이런 식의 직사각형, t가 만약에 이렇게 오른쪽에 있으면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어지잖아. 오케이? 안 쓰면 감점. 그래서 t가 0에서 루트 6 사이에서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t가 몇일 때 이 직사각형 넓이가 가장 커지냐. 참고로 이 넓이 있잖아. 이 넓이가 나오는 식인 거야 이건. 요 A점의 X좌표가 만약에 1이라고 하자. 그럼 t가 1이겠죠. 그때 이 넓이가 나오는 식이야. t에다 1 넣으면 그때 넓이가 나온다고. 만약에 그게 1이 아니라 2면 2에서 이 직사각형이 좀 넓어지겠죠. 그때 넓이가 나오는 식이라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넓이의 식을 세웠는데 이거는 진짜 매너가 없는 거야. 이 활용 문제에서는 항상 최고 차이 계수의 부호와 계수를 빼내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4, 2로 묶어서 t제곱 빼기 6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물어보자.
이걸 보는 순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 3차 함수?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미분했겠지만 t 마이너스 루트 6, t 플러스 루트 6 해가지고 실제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얘를 0 찍고 마이너스 루트 6 찍고 루트 6 찍고 최고차이 음수니까 R이랑 그릴 수 있었어야 된다고. 그냥 바로 그려줘야 돼, 인수분해가 되면. 근데 문제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최대값은 보통 극대에서 갔기 때문에 극대 극소이기 때문에 요거를 찾으려면 어차피 미분해야 돼요. 도함수가 0인 지점 있잖아. 이차 함수가 x축에 접하는 이런 지점. 거기서 극대 가지니까 미분해야 된다고. 물론 특별한 모양에서는 이게 비율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아직 그런 것까지 안 배웠죠. 우리는 비율값이 무슨 1대 루트 3이니 무슨 1대 1이니 뭐 이런 게 있어요. 3차 함수는 굉장히 간단한 함수여서 비율을 좀 외워서 사용하거든. 나중에 배운다고. 아무튼 지금은 중요한 거는 요 최대값을 구하려면 어차피 미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최대값은 가는 위치는 미분해야 되는데 미분할 때가 약간 그래요. 인수분해는 미분이 어렵잖아. 그래서 미분할 때는 여기서 할 건지 전기에서 할 건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이런 간단한 항이 2개짜리는 선생님 전기하는 게 더 안 틀리더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6, 4, 24 t가 되거든요. 넓이의 도함수 S 프라임 넓이의 변화율을 한번 보여보시죠. 그러면은 미분하면 24t잖아요.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24니까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극대극소가 유력한데 마이너스 12를 묶으면 t 제곱 빼기 2가 돼서 그러면은 도함수를 다시 인수분해 더하면은 루트라도 인수해야 돼. 인수분해야 돼. t 플러스 루트 2, t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죠. 그렇다는 것은 도함수가 0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찍고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니까 맞불마 원래함수는 따다닥 따다다닥 내려가다가 도함수 할 때 올라가다 내려가니까 루트 2에서 최대 같습니다. 그래서 루트 2에서 최대값 갔는데 이거는 t가 루트 2는 0에서 루트 6 사이잖아.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루트 2를 어디다 대입해야 되죠?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선택해. 넓이의 식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거든. 가장 편리한 데 넣으면 되겠어요. 어디가 날 것 같냐? 내 생각 1번이 나. 여기 선택장애 약간 오는데 루트 2를 여기다 넣으면 좋잖아. 숫자 자연수 되니까 2 넣으면 마이너스 4 되죠. 루트 2 넣으면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12 하면은 8 2 16 루트 2. 그래서 최대값은 16 루트 2. 여기 센스가 있어야 돼요. 못다 넣을지 때에 따라서는 이런 데 넣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근데 활용 문제 풀 때 몇 개 팁이 있어. 지금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그림에서 식 만드는 것 같은 건 여러분 다 할 거거든. 지금쯤 되면. 근데 여기서 이거를 전개를 해서 미분하는 게 좋을 때가 있고 앞에 개수가 파이가 있거나 막 이렇게 문자가 있으면은 요 개수를 남겨두고 이 부분만 미분하는 게 나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음 문제에서 내가 해볼 테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깔끔하게 풀어줘야 돼. 이게 활용 문제는 좀 호흡이 길기 때문에 자칫 계산 잘못하면 아까처럼 선생님 좀 틀려버리니까 이 말은 삭제하고. 그래가지고 요거 2개는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그거 121번, 122번 그거 하세요. 선분 AB의 길이도 못 구한 거야? 그래서 제곱을 해라고요.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이라며. 여기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제곱을 안 해도 그럼 루트 안에 있잖아. 루트 안에 있는 4차 함수가 최대가 되면 루트도 제일 커지지. 그렇게 생각해도 돼. 제곱을 안 하고 요 안에 있는 4차 함수가 이 식이잖아. 전개하면 요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최대가 될 때가 길이가 최소 왜 이러세요? 최소가 될 때 극소값 찾으면 돼.
다른 사람은 연습 문제 하고 있어. 1스텝부터. 연습 문제 오늘 다 풀고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어려운 건 내가 해줄 건데 어려운 게 없어 사실. 야, 최대 최소의 활용 이제 뚜껑 없는 상자 만드는 거 알죠? 여기 가위로 오려가지고 접을 거예요. 이해 못하는 우진이 같은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그림이 있죠. 짜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뚜껑 없는 상자 이렇게 접으면은. 알겠죠? 네. 근데 뚜껑 없는 상자에 왜 그러세요? 뚜껑 없는 상자의 가로 길이가 16이고 세로 길이 6이거든. 그러면 이 만들면 이건 몇 cm가 될까? 이게 16이고 세로 길이가 6 똑같네. 이렇게 하면은 이 길이 얼마야? 이 길이는 16 빼기 2x죠. x 두 개 빠지니까 접었으니까. 가로가 16 빼기 2x, 세로는 6 빼기 2x, 6 빼기 2x. 높이는 이 길이가 높이니까 x. 그래서 부피 구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다시 가로 부피를 v라고 하죠. 부피는 보통 v라고 하는데요.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그러면은 가로가 16 빼기 2x, 세로가 6 빼기 2x, 높이가 x니까 이게 부피죠. 부피를 보는 순간 매너가 너무 없죠. 마이너스 1을 다 묶어내야 돼. 마이너스 2 앞으로 빼고 마이너스 2 앞으로 빼면 4가 나가면서 x 빼기 8에다가 x 빼기 3이 되죠. 근데 보는 순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x 길이는 짧은 변의 반보다는 더 크면 안 돼. 상자를 못 만들거든. 짧은 변이 6이잖아. 6의 반인 3. 그래서 x는 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x는 그래서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를 안 쓰면은 감점이 되겠죠. 그리고 0, 3, 8로 인수분해 돼 있으니까 그냥 재미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0 찍고 3 찍고 8 찍고 3차함수가 최고차항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3에서 어딘가 극대가 있을 것이라는 거를 3보다 작은 데서 예상할 수 있고, 우진이 같은 애들이 시간이 없다고 2분의 3으로 딱 하는 순간 안 된다고. 그건 2분의 3인지는 모른다. 이쪽이 더 가파르게 떨어져요. 2분의 3이 아니야. 알겠죠? 네. 여기가 변곡일까? 아닙니다. 간격이 3이고 5기 때문에 변곡점이 이 밑에 있어요. 아무튼 우진, 지금 이 그래프 그리는 거는 미분을 한 거냐 그냥 인수분해로 그린 거냐? 그냥 인수분해를 한 거지. 그래서 미분해서 그리려면은 이걸 도함수로 구할 건데요. 그 전에 도함수 구하기 전에 전개를 살짝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이런 식은 얘만 전개하면 센스가 있어야 돼. 이것도 요거부터 전개했다가 망했잖아 지난번에. 이쪽부터 전개하면 편하죠.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4에다가 x를 하나 추가하면 되잖아. 그런데 선생님이 좀 추천하는 거는 4는 그냥 묶어놓고 전개를 해. x까지 추가해서 세제곱 제곱 x. 여기 잘 들어둬야 됩니다. 요 개수는 넣지 않고 하는 게 좋아요. 전체 식에 묶을 수 있는 거는 숫자 개수는 이런 거 있었죠. cfx의 도함수는 어떻게 구하죠? c는 내비두고 f'x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배가 되어 있는 식은 뒤에 있는 식만 미분해서 이렇게 미분을 하면 좋아. 도함수 보면 좋아. 어차피 이쪽은 곱하기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래서 얘의 인수에는 이 c가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4 같은 거는 넣어놓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게 엄청난 핵심 팁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 상태에서도 미분할 수 있어.
미그그, 그미그, 그금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차피 다시 인수분해야 되니까 좀 피곤해지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약간 전개를 해놓는 거 좋아하는데 앞에 계수는 앞에 빼놓고 합니다. 특히 이따 보면 뭐 파이 같은 거 나온다든지 문자가 있을 때는 앞으로 묶어놓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의 도함수를 구하라 하면은 깔끔하게 이 부분만 미분하면 되죠. 3x 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24가 딱 미분했는데 그 앞에 4는 이렇게 내비둬도 된다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극대극소이자 최대최소가 유력한 지점이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3, 1, 6, 4, 24, 12, 6 택도 없잖아. 4, 6, 3, 18, 4, 돼버렸죠. 그래서 3x 빼기 4, x 빼기 6. 그래서 4, 가로 열고 3x 빼기 4, 가로 열고 x 빼기 6 됐죠. 그럼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3분의 4랑 6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함수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죠. 도함수가 양, 양 바뀌니까. 물론 이렇게 한 번에 같이 그릴 필요는 없고 도함수부터 그려놓고 원래 함수를 위에다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는 것만 알아도 0에서부터 3 사이 구간에서는 3분의 4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를 알 수 있죠.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는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4를 x는 3분의 4에서 극대를 갔는데 그거를 넣어야 되었다가 선택을 한다 우진. 여기 선택해. 선택해. 어디다 넣을 건지. 3분의 4를 넣어서 극대값 찾아야 돼요. 그때가 부피가 최대가 될 텐데 어디다 넣을 겁니까? 두 번째가 좋을 것 같아요. 넣어보죠. 극악무도한 계산이다. 그때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4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3분의 4 빼기 8 곱하기 3분의 4 연정이가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분해할 수밖에 없겠네요. 3분의 38에 24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0. 천재적인 계산 능력이잖아. 3분의 4에서 3분의 9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5졌다리 3분의 9 빼기 4니까 3분의 4 곱하기 4. 그러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면서 3이 밑에 몇 개 있냐면은 3개 27분의 약분이 안 돼요. 다 5고 20이고 4고 4기 때문에 약분이 안 돼. 그러면은 20 곱하기 5는 100. 44 16. 1600. 아주 등골이 오싹하겠죠? 나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칠까? 선생님 답을 기억이 났어요. 27분의 1600 맞고요. 맞았습니다. 한치 어쩌도 전개. 근데 이제 풀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싸늘해지는 거지. 선택을 잘해야 돼. 계산도 좀 똑바로 해야 되고. 이런 거 조심합니다. 도함수 할 때. 밑에 문제는 내가 또 풀어주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문제고 아니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문자 하나 숫자 하나 띡 없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옵니다. 잘 나오고요. 아주.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요.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원기둥이 원뿔 속에 내접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뭘 구하는 거죠? 밑면의 반지름이 3이고 높이가 1이고 높이가 3인 원뿔에 원기둥을 내접시킬 때 원기둥을 이렇게 내접시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내접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원기둥을 이런 식으로 내접을 시킬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어떤 원기둥을 만들어야지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되냐 물어보는 거죠. 아주 당황스럽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옆에서 본 그림을 그리면 좋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봤다면 삼각형이 있고 원기둥은 직사각형처럼 보일 테죠. 그리고 이런 선을 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높이를. 닮은 삼각형이 3개 있잖아. 이게 직각삼각형이 3개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거랑 중간 거랑 큰 거랑 다 닮음입니다. 그래서 길이를 이 원기둥의 부피를 식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길이를 미주수로 놔야 되는데
물어본 게 있어요.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을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물어본 거를 보통 x로 두면 가장 훌륭하죠. 오케이. 그리고 삼각형 닮음으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이 세 삼각형 중 2개 이상의 길이가 있는 삼각형을 찾는데 벌써 있잖아. 이게 3이고 1인데. 이 원뿔의 반지름 1이라고 돼 있잖아요. 높이는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미 이거는 3. 이거 전체는 1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삼각형 가지고 닮음으로 이거나 이거의 길이를 표현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 미지수 선정을 밑면의 반지름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x로 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다른 요 원기둥의 높이를 표현만 하면은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삼각형을 해야 되냐 선택해봐. 이거는 이미 둘 되잖아. 짧은 거 중간에 있으니까 이걸 썼어야지. 이걸 쓰면 좋지. 왜냐면 작은 거는 길이 하나 있잖아요. x. 그러면은 바로 이건 몇 x죠? 이거 대 이거가 1대 3이니까 이거 대 이거는 짧은 거 대 중간 거는 짧은 거 대 중간 거니까 여기를 바로 그냥 3x를 딱 썼어야지 가장 이게 그냥 현실적인 풀이가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책에서는 이렇게 놨더라고. 어차피 이제 이 원기둥의 높이를 알아야만이 부피를 구할 수 있으니까 높이를 h로 두고 높이를 h로 두면 이 부분이 h니까 여기는 3 빼기 h가 된다. 그런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큰 삼각형에서 3대 1 그러니까 중간변 대 짧은 변은 작은 삼각형에서 3 빼기 h 대 x로 해서 이 h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은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으니까 3 빼기 h는 3x 해서 h는 3-3x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h를 3-3x로 하는 누가 이렇게 풀어 이거를 아무도 이렇게 안 하지. 바로 미지수를 놓지 않고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 원기둥의 높이 h를 구하는 건 맞는데 먼저 쓸 수 있는 길이로 이것만 표현하게 되면 이걸 3x로 쓰기만 하면 바로 나오잖아. 미지수 놓을 필요 없지. 이게 3x면은 이 전체가 3이니까 높이가 당연히 3 빼기 3x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래서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이 뭐죠? x일 때 높이가 3 빼기 3x라는 거를 알아냅니다. 그러면 부피 어떻게 해요? 원기둥의 부피. 기둥은 무조건 밑넓이에다 높이를 곱하면 돼. 왜냐면 밑넓이만큼이 쫙 뽑혀 올랐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뿔 같은 경우에는 부피 구할 때는 3분의 1 해줘야 돼요. 하지만 기둥은 그냥 지금 원기둥 부피 구하는 거니까 밑면의 넓이 어떻게 하죠? 파이 r 제곱에다가 높이 3-3x를 딱 곱해서 부피의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끝이 아니야. 이게 1스텝이고요. 2스텝. 이제 이 식에서 부피의 최대가 되는 그 시점에 반지름을 찾아야 되니까 아무튼 최대 최소 구하는 거 문제인데 잠깐 타임. 이 원기둥의 반지름 x는 0보단 크고 1보단 작아야 된다는 거. 안 쓰면 네 바로 감점 1점.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써주시고 요거를 딱 보는 순간 이제 미분을 해서 최대 최소 극대극소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매너가 아니라 그랬죠. x 앞에 개수가 음수면은 이게 순서도 바뀌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마삼으로 일단 묶어주시고 잘 봐라. 여기가 팁이야.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나와도 똑같이 하세요. 마삼 묶어서 이렇게 x 빼기 1하고 얘를 그냥 바로 그려보는 것도 괜찮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빨리 0 찍고 1 찍고 인수분해 되는 형태니까 0에서 최고차항의 개수 음수니까 0에서 접하면서 올라가죠. 그럼 여기가 극대가 돼. 이 극대 위치는 3분의 2야. 그런 비율 같은 게 있어요. 좀 이따 알려줄 건데. 그래서 x축에 접하는 형태의 그래프는 샥 변곡점 극대 샥 해서 2점. 중요한 포인트 5개 있거든요. 극대, 극소, 변곡, 그리고 극대에서 평행선을 그었을 때 극소의 평행을 해가지고 다 등간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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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야. 그러면 여기 1이니까 2대 1 지점의 극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배울 거야. 배워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 이걸 보는 순간 그냥 인수분해된 그림 그릴 수 있냐고. 0에서 접하고 1에서 만들고 들어가는 그릴 수 있지. 그게 이제까지 한 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비율은 모르지만. 하지만 지금까지 한 걸로는 요 위치가 3분의 2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극대를 갖는 지점은. 미분해야 알 수 있다고. 오케이, 우진? 그래서 미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미분할 때는요. 앞에 개수는 빼고 미분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잘 봐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 때문에 수업한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3파이는 내비두고 이쪽만 전개를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x 세제곱 빼기 x제곱 해놓고 아직 미분 안 했다 해? 이거의 도함수를 구할 때 도함수는 얘만 미분하면 돼요. 3x제곱 빼기 2x로 미분하고 앞에 마이너스 3파이는 그냥 내비둬도 이게 도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극대극소가 유력하니까 여기서 뭘로 묶어야 돼요? x로 묶으면 3x 빼기 2로 딱 이렇게 해줬어야 돼. 깔끔하게 하라고. 이거 넣었다가 다 틀려요. 넣어서 전개하다가 또 3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27 하면서 다 틀려버린다. 그래서 이게 좀 포인트인데 앞에 개수가 이게 파이 같은 게 있거나 숫자가 있을 때는 내비두고 이쪽 식쪽 부분만 미분하는데 이 식쪽 부분은 살짝 전개를 해두는 게 미분할 때 좀 더 나을 겁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 이게 포인트고요. 그럼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0하고 3분의 2가 준영아 방송 사고가 있었던 것이죠.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야, 그래서 0 찍고 3 다시 하겠습니다. 0 찍고 3분의 2 찍고 최고차항의 개수 음수다. 파이는 그냥 숫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맞불 마니까 원래 함수는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니까 근데 0부터 1까지 구간에서만 보는 거니까 여기가 최대값을 갖게 되는 지점이죠. 이 3분의 1을 원래식에다 넣게 되면은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어디다 넣을래? 우진. 넣을 필요가 없죠. 반지름만 구하면 돼요. 답이 3분의 2입니다. 바보처럼 또 시험에서 넣으세요. 문제 안 읽고.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최대가 되게 하는 반지름만 찾으라 했으니까 3분의 2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아, 좋습니다. 이게 바로 활용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를 안 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기 바래. 그거 됐어. 다시 해버리겠어요. 네가 풀어라. 이제 안 보고. 길이 좀 바꿔줄까요? 4로 바꾸겠습니다. 높이가 4였어요. 뭐야, 똑같은 걸 느껴버렸나? 똑같아 버리죠? 아, 그러네. 그러면은, 그러면 높이에 상관없이 항상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밑변에 3분의 2 지점에다가 이렇게 원기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밑변에 3분의 2 지점에다가. 문자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반지름을 밑변에 반지름을 R로 놓고 H로 놓고 한번 해볼까요? 아래 3분의 2 지점. 3분의 1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문제 나왔었어.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왜냐면은 이거를 숫자로 안 하고 R로 놓고 H로 놓으면은 이게 다 그냥 상수거든. 정해져 있는 숫자인데 굉장히 어려워져요.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건 여기 X밖에 없거든요. 이게 나온 적이 있어.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3분의 2 R이 될 것 같지 않아? 지금 H만 늘어났을 때는 뭐가 변화가 없었던 것 같고 3분의 2점. 이거는 숙제로 하겠습니다. 지금 해볼래? 해봐. 지금 해봐. 지금 해보자. 시간 있으니까. 오늘 마지막 문제를 하죠. 비례식을 세워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현성이는 여기를 R분의 HX로 바로 쓴 거야? 감각이 좋구나. 근데 그렇게 꼭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제 이건 살짝 어렵게 되면은 비례식을 세워서 이거는 R 대 H는 X 대
그럼 여기 높이도 놔야 되잖아. 아, 살짝 어렵죠. 이 높이를 뭐로 둘까? y라고 두자. h 빼기 y. 그래서 야, 그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잖아. 문자를 HR로 놓으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상승해 버리죠. 오징어 못 해버리던데 지금. 이 높이 y로 두고 이 y가 비례식 세워가지고 풀면 r 대 h는 x 대 h 마이너스 y 해가지고 내항이고 외항이고 해서 y로 정리한 거야. y로 정리하면 이게 일로 갑니다. 그러면은 y는 h-r분의 hx. 근데 사실 이걸 알아내기 전에 현성이처럼 여기를 바로 r분의 hx를 쓰게 되면 h-r분의 hx를 하면 돼. 높이를. 이게 전체가 h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또 h로 한번 묶어내고 r분의 1로 마이너스 r분의 1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r분의 1로 묶으면 여기가 x 빼기 r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전개하면 x 세제곱 빼기 rx 제곱이니까 얘를 도함수로 가면 3x 제곱 빼기 2rx.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은 x로 묶어서 3x 마이너스 2r 3분의 2r 지점이네. 그래서 항상 3분의 1의 지점. 그러니까 이 반지름의 3분의 2 되는 지점까지만 원기둥을 반지름을 해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면은 항상 뿔의 높이랑은 관계없이 최대로 부피가 큰 원기둥에 을 만들 수 있다. 산업에 이용되는 거죠. 그래서 원기둥 모양으로 나무가 잘려서 왔다고 한다. 통나무를 구했다. 원뿔 모양의 통나무를 구했다. 그 통나무를 어떻게 자르면 가장 부피가 큰 원기둥을 만들 수 있을까? 가장 부피가 큰 음료수 깡통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죠. 그런 문제 비슷한 거예요. 재밌죠? 그럼 외우면 되네. 다음에는 3분의 2 딱 쓰면 돼. 다 객관식 나오면. 밑면의 반지름을 3분의 2로 하면 돼. 높이도 상관없어. 개 신기하잖아요. 오케이, 꺼지세요. 공부할 게 있는데 숙제 요 뒤에 다 풀어야 되는 게 광신 친구들 다 풀어왔습니다. 연습 문제 끝까지 다 풀었어요. 와우. 마플 시너지 다 못했더라도 개념 원리부터 해보면 돼. 왜냐면 개념 원리가 좀 더 쉽습니다. 개념 원리 여기 뒤쪽은 쉬워.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마플 시너지 이제 또 다시 하면 돼, 공부.